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민상원이고요. 오리엔테이션도 그때 간단히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서 했었고, 아까 제가 보니까는 한 3명 정도가 아직 접속을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15명인가는 모듈 1에 대한 거를 이제 본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 좀 많아요. 근데 5주 만에 끝내는 건 약간 무리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인 거지. 어, 절대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웹엑스에도 이 줌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접속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갖고 웹엑스 트레이닝을 안 쓰고 제가 그냥 줌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제가 레코딩한 거를 어,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CCNA 썸머 캠프에 대한 걸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저는 다 이수했기 때문에 이수한 거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아마 요 내용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요 시스템 테스트 이기잼이라고 해서 한 대여섯 문제 아마 했을 텐데, 요런 형태로 각 모듈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그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처음 강의를 해보는 거라 약간 서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시간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횟수도 제한하고 그리고 일정 점수 안 되면 재시험 보게 하는 것이 저도 좀 익숙치 않을 수가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를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거의 여러분 셀프 스타디 하듯이 해야 될 거고요. 저는 파워포인트 파일 가지고 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1장에 오늘 제가 1장, 2장까지는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 거의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1장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2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맨드를 쳐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서 이렇게 그냥 클릭으로 하는 것이 익숙할 텐데 여기서 쓰는 거는 그냥 코맨드를 다 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장비에서 쓰는 코맨드가 거의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장비들도 거의 그런 코맨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익숙하게 쓰시는 것이 와이어리스 AP 설정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 설정은 GUI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거에서 약간 로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실습하실 때 와이어리스 랜 AP는 여기도 GUI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사용자 장치가 아니라 랜 스위치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이런 장치에 대한 코맨드 컨피규레이션이기 때문에 다 코맨드 드리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컨피규레이션 하는 요 스위치하고 엔드 디바이스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패킷 트레이서에서 쓰는 것이 바로 여기서 쓰는 명령어들인 것이고요. 패킷 트레이서라고 하는 것은 장치에 대한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랑 동일하게 커맨드 치는 그런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3도 보면 프로토콜 앤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쉽습니다. 쉽다는 표현보다는 뭐 데이터 통신을 한번 배우신 분들은 쉬울 거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듈 1, 2, 3, 그래서 모듈 그룹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1, 2, 3에 대한 것을 끝내고 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기 시간을 정할 텐데 예를 들면은 이 수요일 날 3장까지 제가 3, 4, 5장이 수요일 날 끝나게 되는데 수요일 날 좌우장 3장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시간 드리고 뭐 약속 정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하루를 열어놓은 시간에 여러분이 금요일 날 임의의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열어놓을 거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험에서 70점 이상, 두 번째 시험에서 80점 이상, 세 번째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시험에서 70점 이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 2, 3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1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스타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투데이 해서 여러분 공부하신 앞에 그 공부하신 분들은 뭐 좀 더 이해하셨겠지만은 상당히 그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왜 필요하고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하실 분들은 웹엑스에 질문하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저희 줌에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웹엑스가 좋은 곳이 뭐냐면은 한번 기록을 남겨놓으면 여러분이 웹엑스 스페이스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줌 같은 경우는 제가 종료해버리면 끝나지만 웹엑스는 계속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가 다음번에 다시 듣고 싶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웹엑스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저도 웹엑스 통해 갖고 다 공지를 할 사항입니다. 예정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써오는 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 또 답을 해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모듈 1 네트워킹 투데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네트워크가 our life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representation topology, 그다음에 type of network, 인터넷 커넥션, reliable network, 네트워크 트렌드, 네트워크 시큐리티, 뭐 IT 프로페셔널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은 저희가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커넥션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 못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동영상에 대한 스크립트에 대한 것을 거기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속도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한글 자막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이것이 그냥 네트워킹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업도 우리 강원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인도 같이 들어와서 듣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뭐 우리 학생들만 이런 것인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어졌고요. 그것이 심지어는 이제 글로벌하게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먼 네트워크는 뭐 우리 인간적인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컴포넌트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호스트 롤이 있습니다. 호스트. 이제 호스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스트는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서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호스트 혹은 엔드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 이 단말에 물리는 것 자체는 좀 호스트라고 불리거나 엔드 디바이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서버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엔드 디바이스한테 무슨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을 저희가 서버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면 이메일 서버, 웹 서버, 파일 서버. 이메일 서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웹 서버. 이메일 서버는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가 수행되고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동작하고요. 웹 서버는 서버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고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통해 가지고 액세스를 한다. 파일 서버에 대한 것도 어떤 그 사용자 파일을 저장하고 클라이언트는 이걸 액세스하는 데 쓴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형태가 나옵니다. 서버가 먼저 시행하는 경우는 없고요. 패시브하게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오면 액티브하게 요청이 오면 패시브하게 리스판스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설계입니다.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와서는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게 있죠. P2P. 어, 이거 밑에다 쓸게요. 어, P2P라고 하는 것이 있죠. P2P라고 하는 거, 피어 투 피어라고 쓰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화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2P 서비스를 만들어 온 형태가 되겠고요. 어,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P2P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 서버를 같이 두는 겁니다. 이 호스트 엔드 디바이스, 이게 만약에 P2P 디바이스다라고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사이트하고 서버 사이트를 같이 두는 겁니다. 여기도 클라이언트 서버 같이 둬가지고 이쪽에서 전화를 건다. VoIP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고 이쪽 서버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쪽에서 전화를 한다. 그럼 이쪽에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고 이쪽에 이제 서버 모듈이 있는. 그래서 P2P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구축할 때에는 양쪽에 대한 모듈을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스트에 대한 얘기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서버에 대한 내용,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이 같이 요 표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바로 나오네요. P2P에 대한 것이. 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P2P 모델이 되고요. very small network에서 recommend 한다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2P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인터넷망 설계가 기본적으로 저희 쓰는 형태가 인터넷망은 기본 설계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중에 이제 P2P 서비스가 나오니까는 그 서비스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글로벌한 큰 네트워크에서는 약간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프린트 쉐어링하고 파일 쉐어링하는 두 개의 컴퓨터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터는 어, 이 컴퓨터는 이 호스트는 이 프린터를 쉐어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는 이 호스트는 파일을 쉐어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여기 있는 PCB라고 할까요? PCB는 PCA의
이 프린터를 쓸 수가 있고요. PC A는 PC B의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P2P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 연구실에도 지금 문을 닫았는데도 힘들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어드밴티지하고 디스어드밴티지가 나옵니다. P2P에 대한 셋업이 쉽다. 복잡하지가 않다. 코스트는 덜 든다. 왜냐하면 만약에 별도로 하려면 클라이언트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하면은 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심플 태스크에 사용된다. 트랜스퍼 파일 하거나 쉐어링 프린터하는 그런 간단한 데 쓴다. 단점은 뭐냐? 센트럴라이즈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서버 쪽에서 뭐 매니지 한다든가 뭐 하는데 그렇지 센트럴라이즈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큐어하지가 않다. 사실 요거는 제가 약간 동의하기는 좀 곤란한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도 요즘은 P2P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하고 P2P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고요. 퍼포먼스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엔드 디바이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엔드 디바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드 디바이스에서 오리지네이팅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쳐하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엔드 디바이스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 네. 이렇게 그냥 합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하는 중간에 네트워크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쪽에 이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트래픽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데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인터미디에이트 네트워크, 상대방 쪽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가게 되겠고요. 그 엔드 디바이스에서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엔드 디바이스가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스위치,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어리스 액세스 저기 그 와이어리스 AP라고 하는 거 있죠. 라우터, 그 다음에 파이어월, 방화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어떻게 이 데이터가 지나가야 되는지, 중간에 경유를 어디를 경유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얘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에 대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 바로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에 대한 롤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시그널 레벨, 그냥 피지컬 레벨이에요. 피지컬 레벨에서 데이터에 대한 리제너레이트하는, 리트랜스미트하는 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스웨이를 지날지, 라우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나다니기 위한 정보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 라우팅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커넥션이 페일리어 나거나 디바이스가 에러인 상태 이거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할지 전부 다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오브 데이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 해가지고 와이어리스 라우터, 랜 스위치, 액세스, 파이어,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미디에이트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건 연결의 선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메탈,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케이블로 돼가지고 쿠퍼 연결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피복을 벗겨 보게 되면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뭐 것이 맞습니다. 트위스트 페어 라인도 그렇고요, 코엑셀 케이블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옵틱이라든가 글래스 옵틱이 있습니다. 이 파이버 옵틱 케이블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파이버 옵틱에 대한 것이 글래스라고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파이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유리 성분이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건 라이트, 빛을 전달하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형태가 코엑시얼 케이블 형태로 롱홀 지나가서 했을 때가 한 T3급이니까 45메가UPS, 45메가UPS. 물론 트위스트 페어라고 해서 전화선 형태로 짧게 써도 이게 몇 기가가 나옵니다. 근데 좀 우리가 멀리 보내는 거, 중간에 리피터 없이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할 때 한 T3는 한 45메가 정도 나온다고 맥시멈 보면 되고요. 45메가 이상급,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신에서 쓰는 것은 전부 다 옵티컬 파이버를 쓴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뭐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요. 일단은 저희 인트로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와이어리스는 이제 RF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파수에다가 어떤 모듈레이션 테크닉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느냐가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와이어리스 랜이 2.4기가 ISM 밴드라고 해서 인더스트리, 사이언스, 메디칼 목적으로 10mW까지 아마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업자가 쓰는 라이센스 대역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GHz 대역을 이용해가지고 와이어리스 랜이 이제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방식은 뭐 프리퀀시 호핑하는 방법이 있고 스프레드 스펙트럼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하는 방식 뭐 해서 좌우지간 작은 대역에다 데이터를 많이 보내고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로 와이어리스 랜은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점에서 용어에 대한 디파인이 되겠는데요. 이제 엔드 디바이스 형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엔드 디바이스 형태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쓰는 PC, 그다음에 랩탑, 그다음에 프린터, 그다음에 텔리프리젠스 엔드포인터로 해서 일종의 진짜 그 사람 멀리 있는 거를 보는 장치예요. CCTV에 대한 걸 보는 장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멀리 존재에 대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그다음에 VoIP 폰. 뭐 지금은 많이 안 씁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전화기 모양 형태로 나와 있죠. 과거에는 IP 폰이라고 해서 마치 영상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는 뭐 기본으로 되고 뭐 데이터도 보내고 뭐 그런 VoIP 전용 폰 장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 형태고요. 그다음에 인터미디어리 디바이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미디어에 대한 것이 아까 앞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느냐,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스타 방식이냐, 링 방식이냐, 버스 방식이냐 뒤에 나올 텐데요. 자, 우선
이 토폴러지라는 것이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하는 어, 것이 토폴러지고요. 그 토폴러지에 대한 것에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니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이 표현하는 심볼을 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닉이라고 보통 해서 예를 들면은 이더넷 카드가 가장 대표적인 카드인데 와이어리스 랜 카드라든가 과거에는 이게 별도의 카드로 이렇게 꽂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마더보드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혹은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도 랜하고 와이어리스 랜 닉 카드가 다 인베디드 돼 있는 형태가 되죠. 근데 어쨌든 닉 카드라고 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별도로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포트라고 해서 진짜 연결되는 포트입니다. 포트. 나중에 보면은 TCP, UDP 포트는 약간 로지컬 포트가 되겠고요. 피지컬 포트는 이 미디어에 대한 거를 진짜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대한 걸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양쪽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 합니다. 자, 이게 용어가 약간 차이긴 한데 인터페이스라고 하게 되면 두 개 디바이스 사이에를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 사이에 두 개 포트 사이에 이걸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에 대한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포트는 진짜 물리적인 포트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포트하고 인터페이스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동일한 개념처럼 쓰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폴로지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피지컬 토폴로지가 있고요. 로지컬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가끔 물어봐요. 피지컬 토폴로지는 진짜 뭐 우리 건물에 얘가 어떻게 위치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케이블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느 방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피지컬 토폴로지는. 로지컬 토폴로지는 약간 그 진짜 IP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의 서브넷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그림을 하나는 피지컬하게 본 거고 하나는 로지컬하게 본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서버룸 21층은 아닌 것 같고 뭐 좌우지간 2158 룸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장치들은 IP 오피스 룸 2159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장치는 지금 룸 2124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1, 2, 3가 각각 2125, 2126, 2127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58에 렉이 있고요. 렉은 이제 큰 게 렉이 있고요. 쉘프는 그 렉에 이제 있는 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이 하나, 둘, 세 개 서 있고 그렉 1에 쉘프 1, 2, 3, 4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렉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렉 하나가 딱 아니 렉이 또 있네. 렉이 두 번째 렉이 또 있네. 그러니까 렉이 두 개가 있고 렉 1에 쉘프가 한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1, 그다음에 스위치 1, 스위치 2가 각각 렉 1, 쉘프 1, 2, 3에 있고요. 렉 2에 지금 렉 2에 이 쉘프에 1, 2, 3에 이 서버가 각각 웹 서버, 이메일 서버, 파일 서버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오피스 RM 259에 지금 PC 하나하고 프린터가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데 멀리 있는 것 같아요. 2158, 2159는 여기 가까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124, 56 여기 같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약간의 그 네트워크실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실에 지금 스위치 3, 4, 5가 있고요. 3, 4, 5 각각이 여기 PC 하나만 연결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피지컬 토폴로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지컬 토폴로지를 망 관리자는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망 매니지먼트하는 관리자는 그런 피지컬 터폴러지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갖고 있어야지 딱 보고 나서 한눈에 아 우리 네트워크가 어떻게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로지컬한 그림은 그림에 대한 건 다 빠지고 지금 PC 케이블에 대한 거 하고요. 케이블에 대한 것이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R1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이고요. 지금 서브 네트워크 아직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192.168 10.0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0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네트워크, 101점 네트워크, 102.0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서브넷 매스킹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얘는 요 예를 들면은 얘는 뭐 100점 이게 서브넷 매스크를 딱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서브넷이에요. 라우터 단위로. 그럼 여기가 요 주소가 예를 들면 100.1이 되는 거지. 192.168, 100.1이 되고 내 PC는 192.168.100.2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한 서브넷 개념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나눌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케이블 인터페이스 포트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이 라우터가 지금 이게 보면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빗 네트워크예요. 기가빗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가빗 인터페이스로 나가고 있고요. 다 기가빗 인터페이스 같아요. 애매하긴 한데 지금 그 다음에 F라고 쓰는 게 패스트 이더넷이에요. 예를 들면 요 스위치를 말씀드리면 요 스위치는 기가빗 이더넷은 01 포트는 라우터 1에 연결돼 있고요. 패스트 이더넷 01은 이쪽 웹 서버랑 연결돼 있고요. 패스트 이더넷 02는 이쪽 이메일 서버에, 03은 파일 서버에. 그래서 로지컬 터폴러지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케이블까지 연결되어서 이제 연결 나오는데 사실 이 로지컬 터폴러지의 주 관심 사항은 이쪽에 보시다시피 저기입니다. 서브넷 컨셉이 상당히 크고요. 사실 이 케이블의 정보에 대한 것은 사실 이 피지컬에 있으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피지컬 어느 선에 연결돼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제 상황은 이 케이블에 대한 것도 피지컬 토폴로지에 읽는 것이 편하다. 그건 이제 망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 일단은 설명에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로지컬한 컨셉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타입 오브 네트워크 볼까요? 이거에 대한 용어는 뭐 얼마만큼 있느냐를 얘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몰 홈 네트워크,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집 네트워크입니다.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이 우리 집, 뭐 집이 넓었다고 뭐 프린터 2개, 3개, 두서너 개까지 연결하면 조금 많긴 한데 뭐 요즘은 뭐 집안이 많이 그런 거를 IT 장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집에서 뭐 전부 다 스마트폰 연결하고 뭐 태블릿도 연결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어, 스몰 홈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소호에 대한 거는 뭐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입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집에서 오피스처럼 쓰는 스몰 오피스라든가 홈 오피스를 쓰는 그런 네트워크 형상으로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미디엄 라지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미디엄 라지 네트워크는 뭐 수백 개, 수천 개에 대한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우리 학교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 네트워크라든가 코오퍼레이션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는 뭐 진짜 월드와이드하게 연결하는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상에서 홈 오피스에 대해서 조그만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홈 오피스,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앙, 어떻게 보면 본사가 되네요. 센트럴 있고 브랜치니까는 여기 본사, 지사 혹은 뭐 본교, 분교 형태로
돼 있는 형태로 이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인가 쓰고 과거에는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네트워크를 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프라이빗하게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빗하게 구축하는 것이고 코어 쪽에는 이제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로 크게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나누는 방법이 있었고 에리아 커버하는 에리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용자 수, 디바이스에 대한 타입과 수, 그다음에 리스폰서빌리티 에리아. 이 리스폰서빌리티 에리아라는 것이 보면 라우터들끼리 서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 혹은 내가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운대학교 혹은 뭐 여러분 뭐 다른 대학교에 대한 그 리스폰서빌리티 내부에 대한 거에 따라서 랜, 뭐 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랜 웬에 대해서 이제 비교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랜은 리미티드 에리아에 엔드 디바이스가 리미티드 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싱글 오거니제이션에 그다음에 상당히 하이랜드위드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뭐 기업 보게 되면 뭐 10기가빗 이더넷, 내부적으로 기가빗 이더넷에 대한 거를 어, 파셜리 메쉬 형태 혹은 링 형태로 해서 상당히 하이스피드 네트워크로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어, 연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오그래픽하게 상당히 와이드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만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통신사업자 A, B 두 군데다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에 대한 것을 서로 연결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슬로우 스피드인데 그렇게 슬로우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사업자들도 네트워크 제공해 주는 것이 뭐 10기가 이더넷도 많이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우 스피드는 아니지만 어,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대비 이제 작다는 거죠. 물론 뭐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에 나는 뭐 패스트 이더넷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근데 우리 통신 사업자 연결돼 있는 거는 뭐 기가빗 이더넷 써.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그건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인터넷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은 월드와이드하게 랜, 웬을 다 묶어주는 것이고요. 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랜은 그 웬 통해 가지고 다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 케이블은 쿠퍼, 파이버 옵틱, 와이어리스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 그룹, 인디비주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쪽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IETF, ICANN나 IAB. 그래서 IETF가 RFC라고 하는 스탠다드, 인터넷 스탠다드를, ICANN은 번호에 대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드에 대한 것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탠다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우리 인트라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내부에서. 내부만 보는 거예요. 내부 사람. 엑스트라넷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계약자, 우리 커스터머 콜라보레이션 하는 사람들까지 보는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은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 사람들만 봐. 근데 내가 뭐 다른 우리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보거나 우리 협력사에 대한 네트워크랑 같이 봐. 혹은 우리가 또 그걸 제공을 해줘. 그쪽들한테. 그게 엑스트라넷이에요. 엑스트라넷이고 그 외에 이제 딴 것이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보면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것은 랜, 웬, 크랙션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 그다음에 어, 오소라이제이션을 갖고 있는 외부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인트라넷에 대한 얘기 잠깐만요. 인트라넷은 뭐 내부인이 갖고 있고 내부에서 외부인 중에서 오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엑스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외부 사람이 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외부 사람, 그러니까 디퍼런트 오르가니제이션에 있는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를 어, 봐야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엑스트라넷이에요. 뭐 이게 뭐 조금 그 의미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학교의 스태프들이 뭐 성적 처리라든가 행정상을 위해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아이고 학생들이라든가 어, 외부인한테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보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외부 우리 동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보는 네트워크를 엑스트라넷.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데피니션 자체가 인트라넷하고 엑스트라넷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음, 인터넷 커넥션을 볼까요?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것이 DSL, 전화선 케이블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많이 홈 사용자가 홈 유저라든가 스몰 오피스, 소호라든가 집에서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은 케이블, 브로드 케이블, 케이블 TV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인터넷. 그렇다면 브로드밴드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라고 해서 전화선 기반으로 해줘서 쓰는 ADSL 서비스. 이거는 케이블 TV 서비스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이 나온 것이 요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와이브로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이동성이 아니라 집에다가 그냥 와이어리스 ADS, 와이어리스 케이블 TV처럼 그냥 고정형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맨 처음에 있었어요. 어쨌든 와이어리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가입자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는 게 LTE라든가 5G 유송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IP 폰 비디오 컨퍼런스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한다든가 거기에는 이제 패스트한 커넥션을 더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요즘은 이 파일 서버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을 쓰는 사용자들 위해서 어, 주로 이제 그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는 더 이제 스피드가 높은 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레벨에서 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끼리 제공해 주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션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비즈니스 DSL, 그다음에 전용 회선 서비스, 그다음에 메트로 이더넷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더 고급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었던 거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홈 앤 스몰, 홈 네트워크에 대한가 스몰 오피스 인터커넥션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홈 유저가 있고요. 텔리워커. 텔리워커라는 것도 이제 그거예요. 재택근무자라고 할까요? 텔리워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원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원격에서 일하는 사람, 스몰 오피스. 여기가 다 사용자인 거예요. 가끔 이 텔리워커 제가 옛날 처음 볼 때 텔리워커를 잘 몰라가지고 틀렸던 적이 많은데, 그러니까 좌우지간 회사에서 나가 있는 사람, 홈, 홈 유저, 텔리워커, 스몰 오피서가 지금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서비스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DSL 아까
이게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해서 전화선 쓰는 방법이고요. 케이블 쓰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 그 케이블 TV 쓰는 것도 있는데 이 DSL하고 케이블은 전용선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DSL하고 케이블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뭐 소호에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다이얼업 전화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다이얼업 텔레폰 라인을 쓰는 거. 전화선에다가 그냥 모뎀 접속해서 쓰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야, 우리는 저기 뭐야, 통신사업자망이랑 별도의 라인을, 전화 라인을 형태이긴 하지만, 그냥 전용 회선처럼 쓸래? 아니면 케이블 가지고 쓸래? 혹은 뭐, 셀룰라 서비스 사업자망, LTE하고 5G만 가지고 쓸래? 세틀라이트 써가지고 할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통신 사업자랑 인터커넥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하이밴드 위스고요.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DSL 서비스는 텔레폰 라인을 통해서 쓰는 하이밴드 위스예요. 오레이즈 온이에요. 오레이즈 온. 이게 오레이즈 온이라는 것이 항상 연결되는 것이고요. 다이얼업 텔레폰은 뭐냐면 싼 거예요. 상당히 싼인데 이게 모뎀 접속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오레이즈 온이 아니에요. 오레이즈 온이 아니고 내가 어, 온 디맨드예요. 온 디맨드. 내가 요청할 때만 연결되는 온 익스펜시브예요. 언 익스펜시브예요. 근데 지금은 뭐 DSL, ADSL 쓰는 것도 뭐 비싸지 않으니까 뭐 옛날에나 이렇게 비교했지.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게 실은 우리나라 상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DSL 서비스가 되게 비쌌는데 다이얼업 모뎀 쓰고 근데 지금도 글로벌하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다이얼업 모뎀 가지고 나서 인터넷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셀룰라망 써가지고 인터넷 접속하는 거 상당히 셀룰라망 값에 전화망 이동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비쌌었잖아요,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접속하는 게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오히려 전화 음성 서비스는 이제 무료가 돼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죠. LTE망사보다는. 그다음에 IS 사업자가 아니라 이 루럴 에리아, 그러니까 저기 지방이라든가 혹은 뭐 도서 지역 혹은 전쟁 중에 V셋 안테나 열어가지고 공군 기자가 인터넷 쓰는 중지하거나 뭐 그럴 때 뭐 좌우지간 ISP 없이 그냥 양쪽이 세틀라이트를 가지고 세틀라이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덥지 안테나 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ISP 사업자는 빠지긴 하지만은 그 내가 세틀라이트가 있어야죠. 우리나라 또 일곱 번째 세틀라이트 발사가니까 그런 걸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좋긴 하겠죠. 좌우지간 커넥션 하는데 케이블, DSL, 셀룰라, 세틀라이트, 다이얼업 모든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호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터넷 커넥션 하는 방법. 이건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 지사에 대한 것이 연결하는 회사,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 코퍼레이트 비즈니스 커넥션 may require high bandwidth 요구하고요. 데디케이트하게 우리만 쓰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치를 매니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은 데디케이트 전용 회선 방식이 있고요. 전용 회선 쓸 수 있고요. 메트로 이더넷. 메트로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 이더넷 서비스를 바로 연결하는 그런 메트로 레벨에 대한 이더넷이에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DS. 그다음에 세트라이트를 또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이 있네요. 데디케이트 리즈드 라인을 이용했을 때 전용 회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우리만 쓰는 거죠. 회사에서. 딴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랜 기술을 쓰는 겁니다. 이더넷 기술이 원래는 프라이빗하게 썼었는데 이게 퍼블릭 도메인 상에서 퍼블릭 서비스로 나오는 것이 메트로 이더넷 서비스입니다. 이더넷은 원래 프라이빗하게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DSL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Symmetrical DSL이라는 게 ADSL은 Asymmetrical이잖아요. 다운로드는 많이 받고 업링크는 되게 조금 쓰는 건데 Symmetrical DSL은 양쪽 다운링크, 업링크, Symmetrical이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드 된 솔루션이 어베일러블 할 때 세틀라이트를 쓰는 것이 있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레이저 통신이라고 해서 뭐 두 개의 기관이 되게 높이 있을 때 레이저 쏘는 방법도 있고요.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잠실 구장에서 야구하는데 야구에 대한 시그널을 뭐 그 케이블 TV 사업자 뭐 KBS, SBS, MBC 이런 데다 보낸다. 그럼 밑에 케이블을 밑에 이제 요즘은 밑에 파이버가 워낙 좋으니까 그쪽 통해서 연결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도서 지역이랑 뭘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발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세틀라이트가 나와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버징 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컨버징 하는 게 보면 원래는 컨버진 네트워크가 없을 땐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과목이 배우는 게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화망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음성 서비스를 하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방송망이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컨버지 하기 전에 이게 그 융합되기 전에 대한 네트워크는 각자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텔레폰망, 여기 텔레폰망, 그 다음에 비디오망, 뭐 그다음 데이터망. 그래서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는 네트워크로 세퍼레이트 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로 머지가 됐습니다. 컨버징 했어요. 컨버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보이스, 비디오를 same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전달할 수 있는 컨버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룰은 set of rule as standard에 대한 것도 같이 쓴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죠. 마치 이거예요. 기찻길하고 고속도로 길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자전거 기차, 뭐 자동차 가는 길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한쪽에서 다 같이 서비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질이 서로 다른 거를 같이 서비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쓰는 것이 있었고 이 패킷 트레이서 설치하고 다운로드하는 거 제가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안 해보신 분은 반드시 해보셔야지만 자, 2장 나갈 때 설명이 됩니다. 자,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것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10시 55분인데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